네, 신입생 여러분, 지금은 자치교육 발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올해 새롭게 또 개정된 2021 행정학과 자치교육을 여러분들 앞에서 읽어드리고 개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맥락이 오고 갔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과 자치교육은 우리 행정학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 모두 자치교육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2021 행정학과 자치교양은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자치교양엔 없었던 제2장 온라인 속에 우리가 추가되었는데요.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1학기가 비대면 강의로 결정이 나면서 온라인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교양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저희가 자치교육을 읽을 때 속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학과 자치교육은 민주적인 공동체를 형성 유지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행정학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지켜나가는 약속입니다.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행정학과 구성원들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자치교육을 주체적인 자세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에 적힌 대로 행정학과 자치교육은 그 누구도 아닌 행정학과 구성원인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자세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1장 너와 나 우리의 관계입니다. 행정학과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 오프라인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먼저 형성된 관계 또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배타적인 분위기가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인지합시다. 두 번째, 처음 만난 사이에는 상호 합의가 있기 전까지 높임말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호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우를 호명할 때는 무슨 님 등 존칭이 담긴 호칭을 지향합시다. 세 번째, 선배와 후배는 본 공동체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있을 뿐 평등한 관계입니다. 학번과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선후배 관계를 지향합시다.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이기 때문에 등 편견과 그로부터 비롯된 요구를 지향합시다. 네, 다음 2장 온라인 속의 우리입니다. 1번,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 중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습니다. 2번,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유포 및 악용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의 촬영 영상 혹은 SNS상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타인의 정보를 취득했을지라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각종 커뮤니티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에브리타임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에스크 등의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게시글을 남기기 전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비대면 학사 운영으로 인해 우리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만날 일이 더 많습니다. 개정된 행정학과 자치교육은 온라인에서의 만남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렇게 2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장 술자리 문화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술자리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첫 번째, 참여한 사람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술자리를 지향합시다. 개인이 마실 수 있는 술의 양과 개인이 마시고자 하는 술의 양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시다. 술게임에서 벌칙에 걸렸을 때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거나 술을 꺾어 마시는 것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지 맙시다. 권주가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인지합시다. 주량에 대한 이미지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술을 광건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입장주, 퇴장주로 다른 학우가 술자리에 참여 및 퇴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귀가할 수 있으며 귀가를 원하는 사람에게 술자리에 남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FM은 대학 내 자기소개 행동규칙으로 이해되는 학생들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는 군사문화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FM을 지향합시다. FM을 원하지 않는 학우에게 시키는 것, FM을 재차 요구하는 것을 지향합시다.
CMSM과 같은 변질된 형태의 FM을 지향합시다. FM을 진행함에 있어 술자리에 있는 모두가 즐거울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불편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즉시 중단합시다. 세 번째, 소수자를 배제한 용어의 사용을 삼가도록 합시다. 성적 소수자를 폄하하는 용어 BGM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폄하하는 용어 BGM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소수자를 폄하하는 용어 BGM을 지향하고 다양성을 존중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타인이 불편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도록 합시다.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합시다. 술자리에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러한 취한 모습을 회자하거나 희화화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건배사, 흑기사, 흑장미, 신촌의 명가수, 명댄서 등을 하도록 몰아감으로써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술게임에 미속하거나 술자리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특정 하구를 민망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합시다. 상호 동의된 스킨십이라 할지라도 뒷풀이 장소 역시 공적인 자리이므로 서로 간의 스킨십을 자제합시다. 과도한 스킨십은 건전한 술자리 문화를 저해하는 행동임을 인지합시다. 이제 4장 반차별입니다. 행정학과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특정 구성원을 배제하는 모든 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양성을 존중합시다. 1번, 특정인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2번,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특정 사회적 역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를 막론하고 여자는 뭐뭐, 남자는 뭐뭐식의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3번, 장애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동합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지나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4번, 이외에도 차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갑시다. 입학 전형,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성적 지향 등 개인의 어떠한 특성을 언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편함이나 차별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합시다. 위 내용은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을 인지합니다. 개인이 가진 특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시다. 물론 위 조항에 있던 사항들은 예시적 열거이지만 최근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개정된 행정학과 자치규약에서는 위 예시들의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장인 제5장 반성폭력입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든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적극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은 의도가 없더라도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합시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셔서 또는 술 취한 하구를 챙기겠다 등의 핑계로 성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술자리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퇴장할 때는 대표단에게 목적지를 꼭 공유하여 유사시 대표단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시다. 사적인 술자리라 할지라도 자리를 비우거나 퇴장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목적지를 공유합시다. 온라인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역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합시다. 예시로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 등 SNS에서 일어나는 성적 대상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SNS 계정에 올리는 행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폭력 사건을 목격했을 때 행정학과 구성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해당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이를 지적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지적을 가볍게 여기거나 희화화하지 않고 진지한 태도로 대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경우 목격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합니다. 확실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소한의 대처로서 당사자들을 떼어놓고 이후 피해자 혹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든 목격자와 관련자는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삼갑니다. 섣부른 발언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번째, 학과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성폭력 사건의 주체 중 하나로서 역할을 합니다. 학생회로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학생회는 다음의 성폭력 사건 대처 면을 따라 대처합시다. 1단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요구를 존중한다. 2단계, 피해자가 공식적인 해결을 요구할 경우 행정학과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평등센터의 자문을 받아 문제 상황에 대처한다. 성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연세대학교 심리상담센터들이 있으며 만약 해당 센터에 도움이 요청될 경우 행정학과 자치규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문입니다. 행정학과 자치규약은 매년 학과 구성원들의 고민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2021년 행정학과 자치규약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치규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합의된 맥락들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합의한 자치규약을 희화화하는 언행을 삼갑시다. 보시는 것처럼 행정학과 자치규약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개정을 위한 피드백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자치규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치규약이 어떤 맥락에서 합의되었는지를 유의하며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 행정학과 자치규약 발제였습니다. 긴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